장애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고, 처음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장애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처음 임신을 한 기간 동안에 9개월 동안에 아,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은 미국 부모님들은 가장 난감한 게 아이들이 5년 동안에 많은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잘 큰 것 같은데 학교에 가서 2년 안에 3년 안에 장애아가 돼요. 장애 판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그 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안도에 이제 숨을 쉬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아이가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콕 집어서 그게 이유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를 이제 그 컴프리헨시브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학습 장애가 있다. 아이가 마일드한 지적 장애가 있다. 아이가 아주 하이 펑셔닝인 아티즘이 있다. 자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안도를 오히려 거꾸로 가슴이 무너지기보다 안도의 숨을 쉬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뭔가 자신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뭔가가 자녀 양육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에 좀 부모님이 그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막상 학교에서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느낌. 또 숙제가 풀린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뭔가가 부모니까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다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숙제가 이제 풀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하니까 느낌이 이제 릴리프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중증 장애들 같은 경우는 DNA 자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뉴로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라는 거, 그저 신경 쪽에 디벨롭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뉴로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라고 그러고 제가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뉴로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는 모든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 위에 때에 우리의 선조 그죠? 이 위에 때의 디서빌리티 거기서 이제 이 줄기들이 나와서 그 중에 이제 cognitive developmental disability가 인지 발달 장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발달 장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발달 장애가 인지 발달 장애예요. 인지 발달 장애. 왜냐하면 인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 그러면은 이 지적인 능력을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지는 종합 예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회성도 인지고 정서도 인지고 이분 사람이 느끼는 이 느낌, 필링도 인지고 누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내 친구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냥 친구가 하나 딱 한마디가 귀에 딱 이렇게 걸리면서 상처를 받고 이게 다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이번 운동 능력도 인지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인지인데 고인지 발달 장애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신경 발달 장애의 신경 발달의 한 줄기로 인지 발달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몸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 신체 장애 뭐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 발달인데 이 인지 발달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특수교육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사실은 인지발달 장애 아이들이에요. 이름은 뭐 자폐증이다, 학습장애다, 지적장애다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 인지발달이에요. 그 밑에 내려오는 줄기가. 그래서 그 인지 그러면 우리가 인지 영역, 발달 영역 그러면 발달 장애, 발달 영역 그러면 5가지 에어리아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소아과에 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가서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의사들이 체크하는 게 인지와 언어와 그다음에 뭐죠? 사회성, 그다음에 정서, 그다음에 운동 기능. 근데 이제 보통 의사들이 뭐 사회성까지 정서까지 이렇게 체크는 안 하죠. 그다음에 인지도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어도 뭐 깐난쟁이가 무슨 언어가 발달이거든 뭐 애들이 그냥 쿠쿠 이렇게 하는 소리 내는 것 그 자체도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때 빵긋빵긋빵긋 웃는 것도 사회성이지만 그것도 또 언어이고 이게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느 걸 콕 집어서 요거는 사회성, 요거는 언어, 요거는 인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기 때는 아직 아이들이 말을 하기 전의 나이에는 요 5개가 다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발달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요것이 기준이 돼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렇게 분석해 놓은 이 표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이 나오면 그 표에 보면은 이 인지 발달 장애 아이들을 가진 아이들이 자폐증, 그다음에 학습 장애, 지적 장애, 뭐 정서 장애,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언어 장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거의 이 5가지 에어리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에어리아가 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의 이름이 다른 거죠. 이 모든 5가지 에어리아에 전부 다 걸쳐서 크로스 캐테고리컬리 거기에 다 걸쳐서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자폐 아이들이고 그죠? 자폐 아이들은 이 5가지가 다 그래요. 이번 그 운동신경까지 다 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자폐고 언어가 특별히 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언어 장애고 그 언어가 또 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면 이제 18개월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해서 보통 한 2살 전후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2살이 돼서도 말을 아직 시원하게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어 그 발달이 조금 이제 늦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늦는 거지. 그러다 조금 지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고, 아니 영원히 그렇게 이제 슬로우하게 이렇게 발달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유아 그 뭐죠? 미국 영어로 얘기하면 Early Intervention, Childhood Intervention의 프로그램이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그 특수교육법상은 3살부터 21살까지지만 요 0살에서 태어나자마자 0살 그러면 사실 뱃속에 있는 나이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요 3살까지 요 사이에도 IDEA가 공식적인 IDEA의 그 특수교육법의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 펀드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요 아이들의 특수교육이 제공이 돼요. 단지 학교를 들어가는 취약 연령은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 그 전에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또 그 소아과 의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가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못 따라가니까 그때서 이제 리퍼럴 해서 그때 이제 아이를 테스트하고 이렇게 아주 뒤늦게 장애가 되지만 그때는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이들은 바로 리퍼럴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요 0에서 5살까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 5살까지 취약학년 전까지는 이게 이제 부모한테 달려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문제로 특수교육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소아과 의사들이 리퍼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리퍼를 해준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데 특수 분야를 가라고 이렇게 뭐 종이에다 써주는 그런 리퍼럴이 아니라 부모한테 아이가 언어가 좀 늦는 것 같으니까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서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들이 하는 검사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과 이 소아과 의사들과 무슨 특수교육 쪽이 무슨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의사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일에 조금 이렇게 처지면은 이제 그 뭐죠 발달하는 것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면은 느려지면은 이 의사들이 빨리 리퍼를 해줘서 아이들이 빨리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와서 빨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정상적인 스피드로 이제 달리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나 걷는데 요 아이들은 자꾸 처지는 거예요. 스피드가 떨어지고 걷는 보폭이 떨어지고 이래서 자꾸 처져요. 가기는 가. 이 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거고 요 아이들은 조금 늦는 속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선생님들이 요거를 해주면 발달하는 도중에 요 의사 선생님들이 요 리퍼를 해주면 아이들이 빨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와서 빨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죠. 뒤에서 이제 선생님이 교육이라는 게 결국 선생님이 뒤에서 아이를 밀어주거나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뛰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뛸 수 있는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발을 디디는 데 있어서 tiptoe로 뛴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뛰는데 이렇게 뭔가 다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앞에 친구들이 막 뛰고 있는 걸 눈에 보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모든 동물들은 다 승부욕이 있잖아요.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친구들이 뛰면 같이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누군가가 막 달리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러면서 막 같이 달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이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속도에서 점점 처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특수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이 늦는 게 아이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치료 프로그램을 와도 아이들이 3살에 오는 경우와 5살에 오는 경우와 7살에 오는 경우와 10살에 오는 경우 고등학생이 돼서 오는 경우와 이 마스터리 레벨이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3살부터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하면 이 아이들이 18살이 됐을 때 한 99%, 98%, 90%까지 아이들이 딱 이제 자라서 거의 사회에 나가도 살짝은 그래도 이렇게 표가 안 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똑같은 정도의 장애를 갖거나 똑같은 정도의 문제가 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살이 돼서 온다 그러면 10살에 그 교육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한 80% 정도, 그죠? 그 다음에 한 14살이 돼서 온다 그러면 이제 뚝 떨어져서 뭐 한 50%. 그러면 이제 막 나가면 다 표가 나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도 하게 되고 잘 사회성이 없던 아이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기는 해도 아이들이 이제 표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에이지에 우리가 얼리 인터벤션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나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일수록 이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장애, 비장애 이래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하잖아요. 장애와 비장애, 능력과 비능력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하죠. 물론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이제 뇌신경을 연구하고 뭐 특히나 자폐증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뇌신경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이 자폐 아이들이 왜냐면 종합 그 선물 세트 같이 아이들이 이 크로스 캐테고리컬리 모든 디벨롭멘트 에어리아에 다 약하게 그게 종합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그 이제 자폐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처음에 아이들하고 이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어로만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호환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특별히 막 일반 아이들이 막 엄마 그러면 와서 푹 안기면서 막 엄마 너무 좋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부모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내 아이인데도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지금 더운지 지금 추운지 아이를 예를 들어서 밖에를 데리고 나가는데 좀 날씨가 쌀쌀한데 아이한테 재킷을 안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엄마 추워 가자 아이가 이렇게 쫄라야 정상인데 아이가 쫄르질 않아.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진짜로 못 느끼는 건지 느껴도 표현을 못하는 건지 부모님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득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어색한 언어잖아요. 생득적에서 한자어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득한 거라는 말이잖아요. 생득이라는 게. 그런데 요 장애든 비장애든 간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겠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전인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폐가 조금 약하게 유전인자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또
폐가 유전인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담배를 피워도 이 사람은 막 9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아무 폐에 문제가 없이. 굉장히 불공평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만물 이 현상 자체가 패러닥스인 거예요. 패러닥스. 그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너무 이제 속이 상하지만 또 동물하고 비교를 하면 또 인간이 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동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힘도 자기네가 더 센데 자기네가 인간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코끼리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호랑이 죽여가지고 막 호랑이 옛날에는 호랑이 피를 가지고 막 옷도 만들어 입고 뭐 이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이제 인간 우주 만사가 다 이제 불공평한 건 맞아요. 패러닥스 월드고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패러닥스 월드가 너무 불공평한 사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인간으로 하여금 컴피티션을 느끼게 만들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DNA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제 몇 대에 걸쳐서 뭐 유전인자라는 게 건강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거나 막 살아도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건강하게 선조 아주 몇 대의 그 시조로 올라갔을 때 그 건강한 유전인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가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건강한 유전인자를 잘 유지하고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은 그래서 몸을 계속 나쁜 음식을 가지고 더럽히고 결국에 이제 음식이잖아요. 나쁜 음식을 가지고 더럽히고 그다음에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우리 후손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한 그 강한 그 강도보다 우리 아이의 강도는 더 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또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손자는 더 약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이제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몸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낳은 아이들이 또 그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잘 케어를 해서 그 다음 또 이제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장애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아니 그러면 이게 부모의 잘못이라는 말이냐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말에 하지만은 그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자연이 그렇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DNA가 내려오는 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제가 만난 저의 짝이 DNA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그 짝과 제가 만난 DNA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DNA와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거기서 스파크가 잘못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제가 이제 35살에 우리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해서 차일드 디벨롭먼트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석사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는데 계속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이가 많은 엄마 얘기를 계속하니 저는 배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제가 계속 손이 제 배로 가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35살이나 됐는데 내가 첫 아이도 30에 낳는데 30이 다 돼서 낳는데 29에 낳나 만으로 그렇게 낳는데 이 아이를 또 이렇게 늦게 임신을 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아이가 또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로서 갖는 죄책감 같은 것도 막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교육에 있음에도 저도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꼭 뭘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또 내 부모에서 그 조상에서 어떻게 뭔가가 하나가 아다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똑같이 회를 먹어도 우리 가족이 똑같이 회를 시켜서 회를 똑같이 먹어도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가족 중에 한 명만 탈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니까 뭔가 아다리가 잘못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인지 장애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인지 장애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지 안에는 우리가 정서, 사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지 장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이제 미시간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13가지 장애, 한국은 10가지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구글을 해보니까 그 13가지 장애, 10가지 장애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왔을 때 이제 그 장애들 말이에요. 그 장애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인지라는 거를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네이처가 있어요. 자연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장애든 아니면 머리가 좋든 아니면 영재든 간에 우리가 자연이 나에게 준 태어난 나의 이제 자연이 준 내 기본 이 몸의 모든 것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널처 그 태어나자마자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느 부모한테서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기르는가에 대한 또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또 수없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뭐 순서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하잖아요. 상중하. 그래서 뭐 상은 교육적으로도 부모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중은 부모가 교육을 한 중간 정도 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대학을 나왔도 이렇게 요 정도로 받고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대학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어 에듀케이션 고등교육이라 그러는 거를 옛날에는 이제 워낙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우리가 고등교육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고등교육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대학부터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 정도의 부모 레벨은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이제 어떤 직업이든 간에 뭐 노동을 하는 직업이든 아니면 우리가 워킹 클래스라 그래요. 일하는 워킹 클래스. 그럼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졸업한 이 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하면 화이트 칼라들.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중간은 블루 칼라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몸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워킹 클래스, 블루 클래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밑이죠. 제일 밑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위 30%뭐 중위 3, 40% 그다음에 이제 하가 뭐 2, 30% 이렇게 따지면은 그 2, 30%의 사람들은 이제 교육도 고등학교 교육도 못 받고 그죠? 뭐 중퇴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은 이제 요즘은 없죠.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 아예 중퇴를 했거나 이렇고 그러니까 빈민층이죠 일종의. 그죠?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급자족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중하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네이처가 있고 우리가 널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이처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이 능력. 그 다음에 널처는 내가 태어난 이 가정. 그 누가 말한 것처럼 뭐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그죠? 그게 능력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럭인 거죠.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거. 그죠? 하지만 이 두 개 다 태어난 아기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어진 거야. 나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이 태어나는 내 몸, 그죠?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신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머리인 거예요. 그죠? 이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머리에 이 브레인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브레인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잖아요. 이 브레인, 이 뇌가 그저 마음에서 느끼는 거 내가 가슴이 막 아파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게 뭐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머리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듣고 프로세스가 돼서 속이 상한데 여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인지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두 이론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 말한 어, 타브라 라사라는 클린 슬레이트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클린 슬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그 비석 같은 거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돌이 깨끗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막 이렇게 쟁으로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글자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클린 슬레이트니까 아무것도 써여져 있지 않는 돌판 같은 뇌라는 거예요. 존 로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깃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뇌는.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암 참스키는 인간 뇌는 미리 유전인자에 의해서 미리 pre-wired linguistically, 그러면 언어적으로 미리 다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장애와 비장애, 능력과 비능력.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클린 슬레이트라는 말은 뭐예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냥 우리가 뭐 아기들이 손 뭐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아직 아기가 깐난쟁이가 태어나면 손에 뭘 준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딱 잡지, 물론 그랩을 하는 거나 리플렉스로 아이들이 딱 하기는 하지만은,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을 뻗쳐서 뭔가를 잡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아직. 그것처럼 뇌도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 뇌, 그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나라. 이제 일단은 요 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뇌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뇌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이 센소리 월드, 감각 세계에 태어나잖아요. 모든 게 소리, 빛, 눈의 자극들, 그죠? 눈에 보이는 뭐 풀러고 그 벌써 뭐 의사 그 병원에서부터 태어나면 막 소리들, 그 기계 소리들이잖아요. 막 덜그럭 덜그럭 덜그럭, 그죠? 뭐 그릇 소리도 다 기계고 뭐 다 그런 소리들, 사람 소리들,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불빛, 빛이죠. 이런 모든 자극들이 태어나면 이제 아이기는 그렇게 클린 슬레이트를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요. 거기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센소리 자극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입력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뇌 속에 뭐가 생겨요? 메모리가, 기억이 생겨서 기억 장치 속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기억 장치 속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존 로크의 말대로 하면 유전 인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행동주의의 배경이 돼서 행동주의죠. 왜? 행동주의가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고 진실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죠. 그럼 행동주의 이론에 의하면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질 않아. 근데 행동주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느낌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의 겉에 이 행동, 비헤이비어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상이 팍 쓰여지고 눈빛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 살짝 굽고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쁜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앉아서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하던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얼른 그걸 캐치를 하겠죠. 그렇죠? 왜?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내 표정이 그렇게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절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가 내 얼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물컵을 딱 잡을 때 손이 덜덜 떨린다든지 충격이 너무 심하면, 그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마음을 연구를 하고 막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 로크의 말대로 하면 인간의 뇌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 아무 백지장 같은 종이라는 하얀 종이같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육 환경이.
왜냐하면 첫 5년, 첫 6년의 양육 환경이 어떻게 돼요? 이 뇌에 무엇을 쓰여지는가가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탑 클래스의 부모님이 굉장히 교육열도 강하고 뭐 교육열, 저는 교육열 같은 거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가 이렇게 많은 자극이 자꾸 아이한테 가면 아이가 뇌가 발달이 되니까 이렇게 뇌 발달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열보다는 뇌가 좀 더 많이 발달하는 쪽으로 부모님이 관심이 많다. 이제 저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뇌를 잘 발달시킬까를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자극이 많은 곳으로 꾸준히 이렇게 다니고 아이한테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애기여도 계속 보는 것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컴퓨터, 등, 불, 뭐 사과, 책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깐난쟁이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처럼 이제 카드를 들고 아이 앞에서 이제 글자를 보여주면서 읽어 하나씩 읽으면서 넘어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아이를 읽기를 일찍 가르치겠다는 마음보다는 아이가 저보다는 내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나중에 배움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내 속에 5년 동안, 만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겠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prior knowledge라 그러는데 prior knowledge가 그러니까 이전 knowledge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실제 삶에 여기서 배우는 이 실제 물건을 보고 실제 소리를 듣고 실제 이 만지면 이 촉각을 느끼고 이렇게 하던 이 배움에서 문자 언어로 건너가는 학교 교육은 그 건너가기의 학교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뭐로? 이제 문자 언어의 세계로 문자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그 배움의 세계로 그 원더랜드로 건너가는 거라고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존 로크의 말대로 하면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100%가 환경인 거예요. 존 로크의 말대로 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는 뇌 속에 아무것도 없이 백지장으로 태어나니까 여기서 이거를 뭔가를 이 뇌 속에 써주는 거는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아이를 기르는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의 인성도 그렇게 해서 발달이 될 것이고 그 뇌 속은 기억력, 인텔리전스만 지적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영역이 되죠. 입력이 되죠. 그래서 상과 중과 하의 가정 환경을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상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중에 있는 부모님보다 더 좋은 데를 이용하고 중이 또 하보다 더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이 상중하로 분리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또 부모님들이 또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 뭐라 그러죠? 관심, 그죠? 그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는 그 열정, 또 내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설사 지금 내가 빈곤층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굉장히 어린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인간은 하루에 3끼 죽을 먹을 정도만 되면 배워야 된다는 말을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배워야 된다. 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요. 초등학교 그래도 아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랍 아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를 드랍 아웃 한다 그러면 드랍 아웃이라 그러거든요.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도저히 시골에서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너무나 이제 여자아이가 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데 굳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무 열정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추운 겨울인데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도움을 안 주신 거예요. 그 추운 데 가는데 아이가 집신을 신고 다니게 그냥 나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열정으로 학교를 가고 싶다고 막 어른한테 쫄라가지고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학교는 십리를 걸어가고 십리를 걸어오고 그 어린 아이가
했지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2학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히신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영리하시고 공부를 아마 교육을 계속 받으셨으면 무언가를 하셨을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한을 맞달인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은 배워야 된다. 굉장히 가난했죠. 굉장히 한국이라는 그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가난한 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을 정도로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이 다 그냥 생활 수준이 다 그랬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청소년기에는 이런 얘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빈곤층에 있었어요. 정말 빈곤층이었거든요. 빈곤층에 있었지만은 그 빈곤층에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사랑보다는 훈육을 하신 분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사랑보다는 훈육을.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가난한 집 아이 티를 내지 않게.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씻고 그리고 저녁에 놀고 들어와서 항상 싹 씻고 방에 들어오고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난했지만 그 가난했던 게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그분들이 꼭 교육을 못 받아서 가난했다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랑 비슷하죠. 지금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지금은 그 고등교육을 받은 거에 그 수준의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당신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느 일자리든 당신들 뼈가 부서져도 자식들을 먹이는 거라면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다들 그랬어요. 나가서. 내가 지게라도 지겠다. 근데 그조차도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잠깐 옆으로 샜지만은 그런 가정이어도 제 말은 그러니까 꼭 상중하에 그런 돈과 부모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가짐,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정신을 불어넣어서 아이로 하여금 무의식 속에서 배움에 대한 생각,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거를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잔 로크의 이론대로라면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암 참스키가 있어요. 잔 로크랑 이제 반대로 노암 참스키는 언어학자인데 그 언어학자인 노암 참스키는 언어에서는 굉장히 완전히 세계의 거장이죠. 그죠? 물론 그분이 이제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쪽으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쪽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셔서 특별히 언어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언어학자라는 걸 모르실 분이 있어요. 세기의 언어학자세요. 20세기에. 그 정도의 신텍스 언어학자이신 이분이 이제 비헤비어리즘에 있었어요. 행동주의에 계시다가 가만 언어학자라서 보니까 이 꼬맹이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보는데 아이들이 도저히 이거를 배워서만 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그 어휘력이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근데 그 어휘력을 행동주의로처럼 하나를 배우고 두 개를 배우고 이게 쌓여서 나오는 어휘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인지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인지 이론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인지주의로 옮기면서 이분이 프리와이어드라는 말을 인지라는 게 뭐예요? 브레인이 태어날 때 이제 존 로크가 말한 것처럼 그 클레인 플레이트는 그 백지장 이론은 실제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지장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요 노암 참스키 이론대로 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지금 현재 지식이 없어 맞아요.
맞는데 이제 난리지가 없는 건 맞는데 요 다가올 아이가 배울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upcoming인 거예요. upcoming knowledge. 그죠? 이제 배우게 될 태어나자마자부터 배우고 될 요 knowledge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pre-wild라는 거예요. pre라는 거는 미리 이 말이거든요. 미리, wild라면 미리 프로그램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은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 노암 첨스키의 이론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하는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가만히 요거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노암 첨스키의 이론대로 하면 요 아이들이 이제 프리와이어드로 태어나 그러면 노암 첨스키는 특수교육자가 아니었어요. 언어학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프리와이어드 미리 프로그램이 돼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이 돼서 태어나는 요 뇌는 모든 아이들이 100명이 태어나면 100명이 다 똑같이 프리와이어드 되고 200명이 태어나면 200명이 모두 프리와이어드 됐다. 요거 쳐요. 그러면 100명,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프리와이어드 된 준비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요거는 존 로크의 백지장 이론하고 비슷한 얘기야. 그냥 존 로크는 아무것도 없어.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백지장이야 이러고 노암 첨스키는 인지 능력을 미리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 없기는 하지만 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아이가. 내 준비가 돼 있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미리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죠? 언어를 듣겠죠. 왜냐하면 가장 이제 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감각도 있지만 청각으로 이제 언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가 태어나서 막 좋아하는 소리, 막 걱정하는 소리, 막 아이 뭐 소리가 나 안 나, 울어 안 울어, 뭐 한번 애가 안 울면 뭐 한 번 더 때려봐, 뭐 이런 소리들이 막 엉켜가지고 아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깃덩어리 이론이나 프리와이어드 이론이나 결국은 뭐예요?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은 똑같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프리와이어드가 돼 있어도 환경적으로 부모가 아무 자극이 없는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예를 들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 부모 아니면 정신적으로 부모가 건강하지 않아 가지고 아이를 태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제 싱글맘이에요. 아이는 엄마가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엄마는 있잖아요. 아빠는 없을 수 있어도 엄마는 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포기를 안 하고 엄마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에를 와서 엄마 자신이 이제 심한 우울증이 있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든지 이러면은 아이를 그냥 아무 자극 없이 방 안에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엄마가 아이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뭐 젖은 먹이고 아니면 뭐 이제 포뮬라 우유병을 먹이든지 이렇게 하기는 해도 자극이 없는 거죠. 그럼 프리와이어드가 돼서 태어나도 어때요? 자극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아이가 빨아들이는 것도 적겠죠.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그런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많은 막 온 방안을 그냥 형형색색으로 다 꾸며놓고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풍선을 불어가지고 색색의 풍선을 막 그냥 알록달록한 풍선을 사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불어가지고 천장에다 딱 매달아 놨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이게 천장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아닌 천장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조금 고개를 돌려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천장을 다 천장에 옛날로 얘기하면 무당집 같이 그렇게 이제 천장을 이렇게 다 해놨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극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막 색색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아직 색깔 이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뭐가 움직이잖아요. 위에서 그죠? 거기다 살짝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으면 어때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그 그래서 모비를 달아놓는 거잖아요. 아이 침대 위에다가 이제 모비를 달아놓으면 그 모비 5개, 6개가 이렇게 엄마들이 손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은 그게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프리와이어드 된 아이들이 그런 부모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존 로크의 백지장 이론이나 노암 첨스키의 프리와이어드 이론이나 사실은 다 100% 환경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태어난 그 능력보다는 환경인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존 로크의 그 백지장 이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렇게 그 유전 인자나 뭐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 아이가 아무 뇌에 아무것도 없다. 뭐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를 쓰고 이제 막 하죠. 근데 이제 그 노암 첨스키의 프리와이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준비가 돼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극을 많이 줘서 아이가 좀 더 막 그 프로그래밍이 된 게 활달해져서 뇌에 막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더 입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와이어드를 잔 로크의 그 백지장 이론은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되지만 이 프리와이어드는 프리와이어드이기는 프리와이어드인데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프리와이어드 된 게 아니라 1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100명의 아이들의 프리와이어드 된 정도가 다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어떤 아이는 아주 촘촘히 프로그래밍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느슨하고 어떤 아이는 한쪽은 살짝 느슨한데 다른 쪽은 촘촘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쪽은 느슨한데 저쪽이 촘촘하고 어떤 아이는 또 와이어니까 그죠? 거기서 선이 또 살짝 끊어져 있고 어떤 아이는 다 선들이 튼튼하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선이 살짝 가늘고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 이제 요 해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지장 이론 원그룹 그다음 프리와이어드인데 똑같이 프리와이어드 된 이 두 번째 그룹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그룹 요 세 번째 그룹이 결국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정말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눈에 보이게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뭐 시력이 없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청각이 없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뇌 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 요렇게 해서 세 그룹이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크게. 물론 이제 이 스펙트럼이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얘기를 하면 요 세 그룹이 딱 태어나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그룹이 이제 제가 세 그룹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세 그룹으로. 그렇지만은 요것도 세 그룹. 그죠? 부모도 세 그룹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잔 로크의 그 백지장 이론과 노암 첨스키의 프리와이어드 이론으로 모든 아이가 똑같이 태어나는 아이들. 그런데 그것이 강하게 좋게 태어난 요 아이들 한 그룹. 그다음에 그렇게 강하게 못 태어난 아이들 한 그룹. 그다음에 부모도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이나 부모의 교육으로 따지면 세 그룹이지만 아주 교육적으로 열성이 좀 이렇게 아이를 잘 머리 좋은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그룹 아니면 부모가 너무 삶에 지치고 자기 문제가 많고 아무 자극이 없고 이 부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그런 그룹 그러면 이제 2가 되죠. 부모의 널쳐도 2개 그죠? 네이처도 2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2 타임스 2니까 4그룹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아주 네이처도 강한 아이도 아주 유전인자가 좋아. 쉽게 얘기할게요. 유전인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인자가 좋아 아이가. 그리고 부모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 그거 한 그룹. 그다음에 아이가 유전인자는 좋은데 부모가 2번째 그룹이야. 별로 그렇게 아무 그런 게 없어. 자극이 없어요. 환경에서. 환경적인 자극이 강하지 않아. 그다음에 아이가 약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때요? 약이겠죠. 아이도 약해, 부모도 약해. 그러면 4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강강, 강약, 약강, 약약. 이렇게 해서 4그룹이 돼요. 요것이 몇 년 동안? 5년에서 6년 동안 모든 거를 결정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들어오는 취약학년의 아이들이 그 이제 미국으로 치면 킨더가든 티처들, 한국으로 치면 1학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을 때 요 4그룹, 브리플리 요 4그룹의 아이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학교로. 그랬을 때 요 약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죠. 가장 운이 안 좋은 아이들이죠. 자기네가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는데다가 태어나 보니까 가정 환경도 그래요.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게 이제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그 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까 약하게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강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 5년, 6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표가 안 나게 약하게 태어났어. 머릿속만 그래. 그러면 부모는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작으죠. 그럼 이 아이들은 약하게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중간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도 강하면 이제 더 높이 올라가겠지만은 이 아이들은 그 정도로 가지만 이 약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나마도 그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그룹을 맡아요.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시 말을 하고 밀릴게요.